이거 뭐야? 이나의 아이폰? 이거 누구 거야? 아, 누구 태웠어? 여자? 저번에 말했잖아. 내가 과장님 태워서 같이 퇴근 한번 한다고. 그때 그거 같던데. 굳이 과장님 아이폰을 연결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일한의 기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분의 외도, 사실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이혼 사유 중에 하나죠. 보통 외도가 발각되기 전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분들의 외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변호사가 봤을 때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남편분들의 외도가 아직까지는 아내분들의 외도보다 조금 더 많지 않나 싶기는 해요. 아내분들의 외도와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내분들은 일회성으로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외도를 하거나 술집에서 만난 직업 남성들과 만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남편분들은 그런 게 좀 많죠. 그 유흥업소에서 종사하는 여성들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던가, 일회성 성적인 외도가 있었다던가, 정서적인 그런 교감 이런 것보다는 성적인 부분에 외도의 시작, 이런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또는 완전 성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성적인 스킨십이나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서로 간에 뭐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런 성적인 뭔가의 내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아내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남편분의 외도 증거들은 좀 확실한 증거가 많아요. 변호사가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사진 같은 걸 가지고 오시거나 성적인 대화 수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을 남편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목적으로 외도가 시작되지 않나, 본질적인 이유가 그런 성적인 충족감에 있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들 불륜의 가장 많은 징후는요, 뭘 자꾸 삭제하세요. 아내분들이 촉이 좋고 감시를 맨날 하시다 보니까 맨날 뭐 지웁니다. 카톡도 뭔가 삭제되어 있고 통화 기록도 없어져 있고 불박을 매번 매일 지우더라,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이 싹 삭제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런 걸 지우기 시작했지? 이런 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핸드폰 맨날 두고 다니시고 애기들이 맨날 아빠 핸드폰 가지고 놀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핸드폰 항상 지참하시면서 비밀번호를 막 복잡하게 설정한다든지, 그게 아내분들이 굉장히 귀신같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서 이런 거에서 불륜의 징후가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직장 다니시는 남편분들은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가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주말에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핑계를 대면서 주말 근무 좀 갑자기 생겼다, 야간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야간 근무가 많아지면서 퇴근이 좀 늦어지고,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하면 아내가 이 여자 누구야 이렇게 바로 하니까 누가 봐도 남성의 이름인 것 같은 김철수 부장 이런 걸 바꿔놓고, 근데 내용은 막 연인 간의 대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누가 봐도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핸드폰 번호가 확보된 이상 나중에 조회를 해서 피고의 뭐 실제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 아내분들도 가끔 상간녀한테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다 확보하시고 상간녀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것까진 괜찮지만, 직장에 가서 상간녀다, 뭐 불륜녀다 얘기하시거나 이런 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거자료 같은 게 확보되기 전에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그 가지고 있는 실마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합법적인 증거 확인 절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모텔에 갔다 온 것 같다, 남편분들 꼼꼼하지 못하게 모텔에 가셔서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본인 카드를 긁으셔가지고 딱 떠가지고 아내분들이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카드 결제 내용만으로 사실 부정행위를 확실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분이 혼자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난리치면서 남편분이 모든 증거를 지울 만한 그런 틈을 주기 전에 CCTV 보전 신청이라든지 그런 다른 절차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실마리들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분들 같은 경우 그 남편은 모텔 결제 증거 자료만 가지고 이거면 된 줄 알고 이제 상간소송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다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그렇게 왔는데, 결제 영수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게 확실한 부정행위라는 증거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보하셨으면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거 좀 참으시고, 시부모님한테 전화하시는 거 참으시고, 일단은 이걸로도 소송이 가능한지를 꼭 먼저 확인하시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간녀 때리거나 머리채 쥐어 잡아가지고
상간녀가 폭행으로 고소하면 그 폭행건 관련해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상간녀 소송 안 하겠다 또 이렇게 합의 봐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행동을 하시기 전에 참으시고 상의한 뒤에 행동을 하셔라.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건 당연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 같아서 사실 그럴 것 같은데 그랬다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소송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뭐 폭행의 가해자가 된다든지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돼서 뭐 고소를 나가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요. 그 홧김에하는 행동을 조금 참고 확실한 그런 증거 수집과 확실한 조치를 좀 취하신 다음에 공식적으로 소재기 또 내용 증명 발송 이런 거를 통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홧김에한 행동을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신다. 아내분들 중에 가끔 안타까운 사례들은 남편이 외도를 한 게 확실하고 증거도 다 있는데 경제권은 남편분들이 쥐고 있어가지고 제가 본 사례 중에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 건 남편이 상간녀 소송하면 이혼할 거다. 이혼 안 해준다면 생활비 안 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를 해서 싹싹 빌어도 부족할 판에 상간녀를 약간 감싸면서 너가 상간녀한테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이 가정에 뭐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봐서 안타까운 사례였는데 그래도 다 조치해야 할 게 있어요. 이혼 안 한다면 남편분이 이제 집을 나갔을 때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생활비를 달라 이런 소송도 가능한 거고 또 이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법적 조치만 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여러 가지 법 방향이 있으니까 남편분의 말에 너무 위축돼서 아무 조치 못하고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내가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뭐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좀 지참하셔서 변호사랑 좀 상담을 해보시면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견디지 마시고 변호사와 같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상의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혼하러 가는 길에 기린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